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투의 차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9번째 시간 30강이 종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정말 수고했고요. 이번 시간은 정적분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 배웠던 2시간 동안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원리가 적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것의 이면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해, 적분을 해서 부피를 구해, 이런 좀 어떤 간단한 결과만을 이렇게 여러분이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는 사실은요, 넓이가 곡선이야. 바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 근데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가 곡선이 아무리 요상하게 복잡하게 생겨도 곡선에 대한 함수의 식을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은 넓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적분을 배우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그게 놀라운 수학사적인 결과입니다. 미분을 통하면요, 미분을 통해서는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에 대한 변화를 통해 속도 같은 걸 구할 수도 있고, 또 미분을 통해서 접선을 구할 수도 있고, 적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한마디로 원 이외에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에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앞에 배웠던 두 곡선 사이의 넓이, X축과의 넓이, Y축과의 넓이들을 조금 더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핵심 문제 2번부터 풀 텐데요. 기본 핵심 문제 2번은 지난 시간에 숙제를 쌤이 잠깐 내줬습니다. 기억납니까? 기본 핵심 문제 2번에 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미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노트에 써보고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x가 있고요. y는 2의 x제곱이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원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불렀을 때 접점이 얼마인지는 문제에 나와 있질 않죠. 또 이 접선의 방정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적분하고 상관없이 요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요, 접점을 A라고 놓을까요? A란 문자 안 쓰였죠? 네, A, FA, 한마디로 2의 A제곱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y- 지나는 한 점 이퀄 F'A인데 이 2의 X제곱 미분하나 미분하지 않으면 똑같기 때문에 2의 A제곱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X-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0,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Y 자리에도 0 집어넣고요. 여기 주어진 X 자리에도 0을 집어넣고 이 식을 풉니다. 자, 2의 A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므로 오케이. A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1이란 뜻은 접점이 1,2의 1제곱이니까 1,2란 뜻이고요. 그 말은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이 Y는 1,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2가 되니까 Y는 2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쌤 칠판에 쓴 이 과정은요,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미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지 적분의 활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과정이 뭐냐면요, 아, 이것이 y는 2라는 것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것일 때 k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x좌표는 1이고요 이 y좌표는 2였습니다. y는 숫자 2, 영어 2 말고 숫자 2는 요 영어 2가 2.71828 이렇게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것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y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2가 되면은요, 요 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 싶은 최종적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요. 노란색 접선이 있고요. 이 접점의 좌표가 방금 x좌표는 1이었고요. y좌표는 2였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요게 바로 y는 2라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요 넓이 찾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하얀색 함수는 y는 2의 x제곱. 자, 이거
적분하면 넓이 나오겠죠.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 식을 적분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 빨간색 부분을 Y축 방향으로 바로 적분해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쉽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렇죠. 숫자 2부터 알파벳 2까지. 그 다음 잘 보세요. 노란색의 x좌표에서 하얀색의 x좌표를 빼줘야지만이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노란색 x좌표는요. 이 식이 y는 2x이므로 x는 2분의 1 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얀색의 x좌표는요. 마이너스. 하얀색이 y는 2x제곱이니까 x는 ln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lny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만이 바로 이 빨간색의 높이가 되겠고요. 요걸 y축에 대해서 적분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분해 볼까요? 요 식은요. 2분의 1의 y는 요거죠. 2분의 1 y의 제곱. 그 다음에 lnx 적분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여러 차례 부분적분에 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부분적분 하지 않고 결과는 x lnx 마이너스 x이므로 마이너스 lny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 lny 플러스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부터 숫자 2까지. 네, 부분적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생략한 겁니다. 지금 이 수능 길잡이 강좌에서 lnx의 적분이요. 지금까지 최소한 5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나올 때마다 선생님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거 대입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대입해 볼까요? 자, 구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니까 2의 제곱 약분하니까 2분의 2. 자, 2 대입하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다음 숫자 2를 대입하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숫자 2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숫자 2. 숫자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ln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 부분은 사라지고요.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ln이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자, 주어진 문제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2ln이 자, K가 나왔네요. K가 얼마였습니까? K는 2가 나오는 것을 죄송합니다. K가 2가 아니네요. 다시 보세요. K가 아니에요. K가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네요. 조심하십시오. K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은 원래 주어진 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기본 핵심 문제 3번 계속해서 넓이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식이 하나가 있는데 요 3번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으니까 별표를 살포시 하나 치고 자, 문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와 y축 및 두 직선 x는 1, y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주어진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이 보라색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 좀 더 크게 한번 봐볼까요? 이 주어진 문제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다음에 넓이 하나 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다음에 또 넓이 하나 구하고요. 그래서 그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문제에 별표를 친 이유는 수능에서 자주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값이 0이고요. 이 값이 x는 1입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사인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의 dx는 0. 바로 이 별표를 치는 이유는요. 요 문제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이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2012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거의 이거랑 똑같은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리가 지금 숨어 있는지 보십시오. 요걸 보고 이걸 어떻게 세우지? 이 말입니다. 요 앞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값을 뭐 쌤이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 모르니까. 인테그럴 0부터 세모까지는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위에 거 k이기 때문에 k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파이 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쪽 넓이는요. 인테그럴 세모부터 1까지. 이번에는 사인 2분의 파이 x가 더 위에 있죠. 따라서 사인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 dx라고 쓸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요거 두 개가 좀 같다고 문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요. 이 세모라는 것 때문에 세모는 이걸 뭐 상황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인 2분의 파이 x가 k하고 똑같은 이 x 값을 특수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모라는 게 문제 풀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요 부분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호만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한쪽을 다른 쪽으로 넘겨 볼게요. 요걸 넘겨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이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우변이군요. 우변이 인테그럴 세모부터 1까지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 여기 넘어가면 인테그럴 0부터 세모까지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 부호가 바뀌니까. 그리고 좌변은 0만 남게 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세모부터 1. 0부터 세모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0부터 1까지 적분이 되겠고 세모하고 상관없이 이 식을 한 번에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또 원리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수식의 변형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 자체의 관점을 살펴보니까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세모를 기준으로 왼쪽은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를 하게 되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사인 2분의 파이 x가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넓이를 s라고 할 때는요. 이걸 s1, 요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0부터 세모까지 적분은요. 요걸 적분하게 되면 값이 음수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모부터 1까지는요. 요 값이 이 값보다 크니까 이 값이 양수이므로 적분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넓이가 똑같다는 뜻은요. 음수인 부분과 양수인 부분의 넓이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그 둘을 0부터 1까지 더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0부터 세모부터 1까지를 더하게 되면은 한 방에 부호가 서로 다르고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연습을 하시고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요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해 볼까요, 한번? 자, 적분하시면은 사인 2분의 파이 x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2 코사인 2분의 파이 x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검산. 요거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파이분의 2랑 약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kx. 그리고 0부터 1 쓰는데 자, 요것의 계산은요.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인가요? 0입니다. 자, kx니까 마이너스 k만 살아남겠죠. 되겠습니까? 자,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2니까 플러스 파이분의 2가 되겠고요. 부호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이므로 정답 k는 파이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자기가 계산 연습이 조금 덜 되거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 있으면은 굉장히 뺑뺑 돌아서 복잡하게 여러 줄을 쓰면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좀 이런 수능이 확장되는 고난도 문제 유형들은 쌤이 강의하면서 쭉 짚어줬으니까 다시 한번 고3 과정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도 볼까요? 네, 4번. 네. 곡선 y제곱은 1-a에 x-1과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2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네요. 자, 우선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잠깐 생각하면은 y제곱은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1 넘어가고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a분의 1에 괄호 열고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퀄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고요. 이 함수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y제곱은 1 마이너스 a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들 y제곱은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은 x의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를 또 x축으로 뭐 a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니까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y제곱은 ax라는 그래프, 마이너스 ax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하기를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그래프였어요. 자,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한마디로 y제곱은 마이너스 ax라는 이런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죠. 왜 어떤 그래프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x는 y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하고 차이점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래프를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떤 그래프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y제곱은 1-a의 괄호 열고 x-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x는 1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x는 1. 한마디로 요 빗금친 부분 넓이, 이 넓이가 3분의 2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해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래프는요, 요 잘 보니까 y 자리에 플러스 y를 집어넣건 마이너스 y를 집어넣건 이 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요 반쪽짜리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적분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하는 방법은요, 이 식을 x축에 대해 적분하셔도 되고 y축에 대해 적분하셔도 되는데, 요 식을 봤더니 x는 어쩌고 저쩌고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함으로 x축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y축에 대해 적분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뭐 빼기 x좌표가 큰 빨간색, 한마디로 마이너스 a분의 1 괄호 열고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중괄호 쳐야겠는데요. 네. 여기는 뭐였습니까? 요게 x는 1이니까 x는 2를 그대로 빼줍니다. 알겠죠? x좌표 큰 거에서 x좌표 작은 걸 빼줍니다. 그리고 적분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적분 구간은 바로 이 만나는 교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는 교점을 찾는 방법은, 그쵸, 요 값이 는 1이라고 해서 풀면은 y가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y 값은 1이군요. 이때 이 y 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하셔도 되겠고, 0부터 1까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이 편의상에 0부터 1로 할까요? 0부터 1까지 하는 것이 계산하면 이퀄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됩니다. 자, 사라지고 요 부분만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a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 dy 이퀄 3분의 1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3분의 1 y의 세제곱 마이너스 y 0부터 1까지는 3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이 부분은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값 3분의 1이므로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 계산보다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게 안 되지 않았을까? 왜? 뭘 안 배웠기 때문에. 기하와 벡터의 2차 곡선을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학생들은 그냥 넓은 마음으로 나중에 기하 벡터 공부하고 넌 다시 볼 거야. 별표 딱 쳐놓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뭐 기하 벡터 한번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 미적분 2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적분하는 과정과 넓이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리시면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실 테니까 꼭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기본 핵심 문제 5번. 기본 핵심 문제 5번. 곡선 y는 2 루트 사인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윗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 부피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체가 굉장히 한 번에 딱 읽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수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요, 이 함수가 있습니다. y는 2 루트 사인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면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2 sin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운 함수는 실제로 이거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sin x라는 함수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0부터 파이까지의 함수는 어차피 sin 값이 양수이므로 이 함수는 1사분면에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또 부피라는 것은 2차원상에서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차원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을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라는 문장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쌤 칠판에다가 지금부터 그리도록 할 텐데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미적분 2지만 실제로는 공간 도형, 공간 좌표라고 하는 기하화 벡터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쌤이 그리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하나 있고요. 근데 y축이 이렇게 쌤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x축, y축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긴 평면이야. x축, y축. 이거 갖다가 이렇게 눕혀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x축이고 y축은 여러분을 향해서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또 무슨 축이 있는데, 이거는 기하화 벡터에서 공간좌표 단원에서 z축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입체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xy 요 평면상에다가 y는 2 루트 사인 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y는 2 루트 사인 x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 루트 사인 x라는 함수가 여기가 파이가 될 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0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갖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요. 최대값을 갖는 요 부분이 어디인가 있을 텐데, 당연히 사인 x가 최대가 되면 최대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컴마, 자, 이 값이 1이 되므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툭 하고 잘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평면을 자르는 칼이야. 그래서 이렇게 툭 하고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 돼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는 정삼각형, 한마디로 말하면 요렇게 생긴 이런 요 3차원 지금 도형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단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를 때 이런 식으로 톡 하고 자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한 변으로 하는 이런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은요, 뭐 우리가 배웠던 뭐 정삼각 기둥이나 정삼각 뿔 이런 도형이 아니라 좀 약간 이상한 도형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도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 부피를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넓이를 적분하게 되면 부피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테그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파이까지를 적분을 합니다. 뭐를 적분하느냐? 이 빨간색의 넓이를 쌤이 SX라고 하면은 요 넓이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축을 따라서 x축을 쭉 따라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sx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은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하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sx가 뭡니까?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정삼각형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였습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한마디로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4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요, 이 루트 사인 x라는 함수에서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함수값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좌표 y를 갖다가 제곱한 다음에 4분의 루트 3을 곱해주시면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자, sx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요 녹색 길이의 제곱인데, 그건 바로 이 함수값 제곱이니까 4 곱하기 루트 사인 x 곱하게 되면 사인 x가 되겠죠. 사인 x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 4, 4가 약분되면서 우리는 루트 3 사인 x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적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퀄, 자, 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그리고 적분 구하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계산해가 답지에 쓰시면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파이를 대입하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루트 3이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은 1이 되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루트 3이 돼서 정답은 2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단원종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종합 문제는요, 적분에 관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단원부터 적분이었죠. 7단원 부정적분, 그 다음에 8단원 정적분, 그 다음에 9단원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정적분의 활용 부분인데, 단원종합 문제는 이 세 가지 적분 단원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적분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원종합 문제 이번 시간 나머지 부분과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9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요 식을 잘 보니까 부정적분 fx와 라지 fx와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인 스몰 fx의 x 곱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루트 x가 섞여 있습니다. 질문은 라지 f1이 주어져 있을 때 스몰 f9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스몰 fx를 구하는 문제고요. 라지 fx를 통해 스몰 fx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양변에, 자, 우선 1을 먼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라지 f1이 얼마 나옵니까? 1 집어넣으니까 f1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 값이 0이므로 오케이, f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식은 항등식이므로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라지 fx는 스몰 fx가 됩니다. 적분하는 걸 다시 미분했으니까. 자, 이 식은 곱의 미분에 의해서 xfx는 x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자, 마이너스 루트 x도 미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루트 x 미분하면 여러 차례 했었죠. 자,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x분의 1.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네, 2 루트 x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서로 사라지고, 오케이. 따라서 넘기고 양변을 x로 나누니까 f 프라임 x가 나옵니다. f 프라임 x는요, 식으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x 루트 x분의 1이니까 이거를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f 프라임 x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에서 어떻게 구해요? 이 식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적분하는 방법 어떻게 적분해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다 개수 2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역수치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지수가 하나씩 커지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fx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입니다. 따라서 질문이 f9를 물어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c가 빠졌죠. c가. 죄송합니다. c가 빠졌습니다. 부정적분하면 c가 생겨야 되고요. 요 c는 f1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므로 c가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따라 최종적으로 fx를 구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질문이 f9를 물어봤으므로 x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를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므로 정답은 3분의 5가 나오는 것을 보시죠. 네, 되겠어요? 네. 자, 단원종합 문제 1번, 2번도 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지금 공부했었죠. 네. 자, 2번.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우선 이 식을 보고 한번 봐볼까요? sin x제곱, sin x 플러스 코사인 x. 근데 전체의 제곱이네요. 이 식 보니까 변형이 됩니다. 자, 제곱 먼저 정리하게 되면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므로 1 플러스 2 사인 x 코사인 x라고 쓸 수가 있네요. 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런데 요거 잘 보십시오. 그냥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사인에 x 플러스 x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x인데 2 사인 코사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요 식은요 2가 아니죠. 사인의 2x하고 똑같습니다. 자, 사인의 2x가 똑같다는 뜻은 한마디로 주어진 문제가 f'x가 이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 fx가 0, 마이너스를 지나면은 f파이가 얼마냐? 이 식을 f'x를 적분하면 fx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때 상수항 c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럴 1 플러스 사인의 2x로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x 적분하면은 1 적분하면 x가 되겠고요. 사인 2x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의 2x. 잘 모르겠으면 검산해 보십시오. 이거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상수항 C를 써주셔야 되고요. 질문이 이게 0, 마이너스 1을 지나므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가 얼마가 됩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f파이를 구하십시오. 따라서 f파이는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자, 코사인 2파이가 얼마입니까? 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좋아요. 자, 단원종합 문제 3번. 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적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이미 아마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는 자료실에 지금은 이 강의와 관련된 그 강의 노트들을 단원별로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완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완강 딱 하신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자랑하십시오. 선생님 완강했으니까 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잘했어. 칭찬해 주겠습니다. 좋아요. 자, 3번. fx는 인테그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식을 봤더니 분모가 똑같고 분자가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fx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인테그럴 하나로 끄집어 쓰시면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dx. 자, 또 인수분해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인수분해 암산해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1, 2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2x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x제곱 괄호 열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약분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인테그럴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 dx. 지금 선생님이 암산하는 이유는 암산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강의를 듣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걸 구하는데 이거 적분은 눈에 확 보여야 돼요. 물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치환적분입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이 식을 dt로 바꾼 다음 적분을 하는 건데 이 정도 적분은 바로 보여야지 지금 선생님 강의를 성공적으로 들은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요 바로 보입니까? 뭘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됩니까? ln 절대값 2의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것은 로그에 의해서 분모로 내려오고 그다음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걸 미분하게 되니까 2의 x제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안 되신 친구들은 치환적분법을 해보시고 이거는 실제로 고3 학생들 수능 보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과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지금쯤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어 있고 F0이 ln2이므로 0을 집어넣게 되면 ln2가 되는 C값 찾는 겁니다. 자, x 0 집어넣으니까 ln 2의 0제곱 플러스 1이니까 ln2가 되겠고 C가 따라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C가 0이 되고 질문이 F2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따라 정답은 뭐가 되나요? ln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C 항상 빼먹지 말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를 빼먹어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C가 0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자, 계속해서 4번도 보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풀이로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fx는 4제곱근 x 루트 x 이렇게 보입니까? x의 4분의 1제곱. 그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y dy 인테그럴 5부터 2까지 ft dt fx dx나 fy dy나 ft dt는 어차피 적분 구간이 상수로 주어져 있는 이런 정적분은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fx dx나 한마디로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y dy는 뭐하고 똑같아요? 인테그럴 1부터 5까지 fx dx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y라는 기호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째려보니까 이 마이너스인 부분은요. 적분 구간만 써볼게요. 플러스로 고치면 5부터 1까지로 고칠 수가 있죠. 적분 구간만. 이것도 플러스로 고치면은 2부터 5까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입니다. 적분 구간만 딱 놓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 2부터 5, 5부터 1. 기가 막힙니다.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변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얘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거의 답이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그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이 식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좋아요.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인테그럴 자,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x의 4분의 1제곱은 플러스 1 하게 되면 5분의 4가 되고요. x의 4분의 5제곱이 되는 거 0부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공식이 뭔지 알겠습니까? 검산, 이거 미분해 볼까요? 4분의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약분돼서 앞에 개수 1 되고요. x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0을 대입하면 0이고 1을 대입하게 되면 5분의 4만 남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계산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적분의 정의, 미분과 무슨 관련이 있다. 두 번,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배우면서 부정적분의 어떤 원리, 상수항 C를 조심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적 분법이나 부분적 분법을 배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직 치환적 분법, 부분적 분법이 뭐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적분으로 확장했고요. 정적분 하는 과정에서 적분 구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최종적으로 이 전 단원에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적분의 활용, 넓이나 부피를 어떤 식으로 구해 나가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그려지면은 적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그 다음 5번도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절대값 이런 것의 값을 구하십시오인데, 자,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요.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함수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x값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ln이죠. ln. 그러니까 x가 ln2가 되면 2의 ln2가 숫자 2가 되므로 ln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되면서 이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ln2는요. ln2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따라 주어진 문제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ln2까지 플러스 인테그럴
ln2부터 2까지로 쪼개서 적분을 2번 하셔야 됩니다. 자, 0부터 ln2까지는 요 앞부분이 2보다 작으므로 절대값 내부가 음수이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로 풀어주셔야 하고요. x가 ln2보다 큰 범위에서는 요 값이 양수가 되므로 이 값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각각 적분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적분해볼까요? 적분은 뭐 간단하죠.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대로고요. 여기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ln2.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온 학생들은요. 한 번쯤 더 써보세요. 선생님처럼 했던 요 과정들을 부호까지 정확하게 써보고 그 다음에 각각 계산하십시오. 자, 요 부분은 또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ln2부터 숫자 2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ln2를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2입니다. 이런 거 알고 있나요? 2의 ln(a) 얼마예요? 네, 그냥 a입니다.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똑같을 때는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증명해줄까? 증명? x라고 놓고 양변을 로그 취합니다. ln(a) 곱하기 ln2는 lnx. ln2가 1이므로 lnA는 lnx니까 x는 a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투 내용이에요. 수투 지수로그에. 자,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ln2.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1이므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숫자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ln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다 요걸 집어넣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ln2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식을 정리하면은 2의 제곱 앞에 있고요. 2ln2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4ln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6이므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보기의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런 꼴로 주어져 있다.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요 밑줄 친 부분을 여기까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적분 원내용이고 선생님 앞에 미분편에서 공부했었죠. 뭡니까 이게? 보이나요? 여기를 2h로 고치면 2h분의 f의 x 플러스 2h 마이너스 fx고 2를 곱했으면 여기다 앞에 2를 곱해주니까 그렇습니다. 2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 곱하기 f 프라임 x가 4x 루트 x제곱 플러스 2로 주어져 있고 f 루트 2가 이것일 때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f 프라임 x가 주어질 때 fx를 구하십시오 문제고요. 바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먼저 2로 나누시고요. 적분하시면은 fx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럴 2x 루트 x제곱 플러스 2dx로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치환적분인데 사실 치환적분이 또 이것도 보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여러 형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치환적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를 t로 치환합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2x는요 dt dx입니다. 자, 한마디로 2x dx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dt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인테그럴 루트 t, 이게 t예요. 2x dx 자리에 d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척분하면요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의 t의 2분의 3제곱 반드시 플러스 c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써보면요 한마디로 fx는 3분의 2의 t자리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x제곱 플러스 2라고 했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2분의 3제곱 플러스 c가 되겠고 질문이 뭡니까? f 루트 2,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16이 나옵니다. 자, f 루트 2 구해볼까요? f 루트 2는 3분의 2.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보세요. 루트 2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4야. 4의 2분의 3제곱이니까 8이야. 8을 곱하고 c를 더하니까 3분의 16이 돼서 우와 그렇구나 c가 0이구나. 아니 그렇습니다. c가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이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1을 구하면은 여기다 1을 구하면은 요거는 1이니까요. 3분의 2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3의
2분의 3제곱인데 요건 뭐예요? 3루트 3이 돼서 이렇게 사라져서 구하면은 2루트 3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새로 생각나나요? 불과 막 일주일, 2주일 전에 정적분과 부정적분 공부했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뭐 학창시절에 공부 굉장히 많이 했을 때도 1시간 전에 공부했던 거 보면 막 새롭고 이렇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수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고 반복해서 연구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무슨 교재에 몇 번에 어떤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지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문제 보면은 아, 이 문제 그 교재의 오른쪽 위쪽에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기억이 날 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7번. 네, 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2x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이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 f2 빼기 f1의 값은. 자, 역시 미적분 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 미적분 원에서는 2x제곱 형태는 등장하지 않았었죠. 무슨 말이에요? fx인데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적분의 뒤에 있는 부분 굉장히 복잡하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ft. 근데 ft도 몰라. 근데 그걸 또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띵띵입니다. 띵띵이 뭡니까? 바로 상수입니다. 상수. 왜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뒤에 함수가 어떤 꼴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이 값은 k라는 값 상수. 자, 선생님이 그냥 k라고 가정했습니다. 상수 k라는 값으로 딱 숫자로 나옵니다. 따라서 fx는요 2의 x제곱 플러스 k의 꼴이고요.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ft 자리에 2의 t제곱 플러스 k를 이렇게 집어넣고 d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k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요 값이 k인데 요 자리에 2의 x제곱 플러스 k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자, 적분하게 되면은 요 식은 앞에 구하니까 1이고요. 그러니까 t가 남고요. 그 다음 이 값은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쓰고 0부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0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k가 되고 이퀄 k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최종적으로 구하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k가 얼마 나오나요? k 값은 사라지고 넘기고 나누니까 k 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값은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K가 2가 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서 질문이 F2 빼기 F1이니까 결국에는 F2는 2의 제곱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F1은 2의 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뒤에 게 사라지고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풀다 보니까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 상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fx는요 이런 꼴이네요. fx는 그냥 2의 x제곱 플러스 k 아닌가요? 근데 질문이 f2 빼기 f1이니까 k값 안 구해도 2의 제곱 플러스 k 또 하나는 2의 1제곱 플러스 k니까 k가 무조건 사라지는구나. 아, 이 과정이 전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의 제곱 빼기 2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종합문제 7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30강 한 강 남았습니다. 단원종합문제 마지막과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미적분 2를 마침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